자, 학생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문 분석용 기호 체계를 이용해서 지문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쭉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더 분석한 기호 체계 한번 정리해서 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5문단으로 된 글을 읽었는데요. 글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량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이 내용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력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 전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호 체계를 표시한 부분들만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옷을 한 벌 샀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반품하려고 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안 된다. 정말 불가능할까?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청약 철회권 때문에 그렇다. 청약은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고 철회는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다. 자, 세 번째 단락. 그런데 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 두 번째,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상품의 재판매가 안 되는 경우이다. 네 번째 단락은요, 이걸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두 번째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자, 다섯 번째 단락 넘어가면요, 이렇듯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청약 철회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판매자는 이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됐다. 이게 핵심이었죠. 자, 방금 선생님이 쭉 표시한 부분만 쭉 연결하니까 글 전체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 훨씬 쉽게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다음 어휘의 뜻을 추측하시오. 추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글을 읽으면서 사전을 찾아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추측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자, 행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자, 보면요. 그런데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행사라는 말은 청약 철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한다. 아, 이거를 누린다. 행사하다, 실시하다, 누리다, 쓰다,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또 현저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현저히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네요.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다.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현저히 감소하다. 아, 아주 많이. 이런 뜻이겠네요.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우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네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반품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아,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데도 반품을 포기해버릴 걱정이 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그 단어가 쓰인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추측하는 것도 국어 어휘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자신이 글을 잘 읽었는지 잘못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청약 철회권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돼 있죠. 이거 머리에서 하지 말고요. 지문을 통해서 하십시오. 자, 청약 철회권의 개념 어디 나왔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단락에 나왔습니다. 청약 철회권, 청약이란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고 철회는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청약 철회권은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거두어 드리는 거. 며칠 이내? 7일 이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7일 이내에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청약 철회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자, 저 위에 몇 번째 단락에 나왔느냐 하면 세 번째 단락에 나왔죠.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 첫 번째,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 두 번째,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상품의 재판매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적기 귀찮으면 저 위에 나왔는 단락의 핵심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 요건이 있었네요. 그래서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해야 하며 판매자는 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보일 경우 혹은 표시가 안 되었다면 이 지문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연습을 할 건데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는 연습, 기호 체계로 정확하게 손으로 읽는 연습, 이게 이런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국어 독해력 강화 워크시트 1단계 첫 번째 워크시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